오케이. 자, 100점의 기운을 넣도록 해보자. 자, 이제 내랑 갈 거야. 이제 내랑인데, 이 파트 재밌는데, 외울 건 별로 없고, 스토리를 기억하면 된다. 자, 일단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붕당을 했잖아, 그지? 네. 지금 이제 내랑 일어날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떨 것 같아? 안 좋아요. 잘 돌아가고 있을까? 아니요. 당은 나눠져서 붕당인데, 이 붕당이 처음에는 좋거든요. 이 의견을 내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손만 들면, 반대요! 저기 있으면 무조건 반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반대를 하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저번 시간에 했던 유일공 2가 뭐를 주장했었노? 10만의 군사를 길러야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길렀을까? 아니요. 유일공 2가 그 의견을 냈으니까 반대파에서 반대했겠지. 그래서 왕이, 야야, 그러면 누가 직접 갔다 왔나? 유일공 2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현재 일본이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군대를 길러야 됩니다. 하니까 반대편에서는 아니요, 칠 생각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임금이 야 누가 가서 보고 와 했어. 그래 갔어.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일본한테 대접 잘 받고 접대 받고 놀러 다니고 구경하고 와가지고 일본 끄떡끄떡한데요. 우리 칠 생각 어떤데요? 하고 준비 안 했어. 어떻게 됐을까? 일본이 치고 옵니다. 한 방에 어디까지? 서울 뺏기고 저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일대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리고 국방력이 약화돼 있었겠지. 그럼 일본은 왜 우리를 치러 왔을까? 만만해 보여. 일본에 그때 유명한 그놈의 새끼가 나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자기 나라 내에서도 혼란자 됐는데 짱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를 안 좋아해? 그럼 백성들이 야들에 대한 불만이 많겠지. 그 자기 나라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도 때 엄마 아빠 싸우고 있다 얘가 밖에 나가서 우리 집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엄마 아빠 한 편 먹습니다. 맞잖아. 그것처럼 일본 국민들도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 잡은 게 불만이긴 하지만 외국과 싸움이 붙으니까 우리 편을 저그 편을 들겠지. 그래서 국내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명분은 명나라를 내가 치러 갈 거니 너가 길을 비켜줘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치고 옵니다. 근데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우리가? 안 됐어. 안 됐어. 그때 일본이 무기를 뭐 썼지? 총. 조총. 우리는 칼 들고 싸우면 이기겠나?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야들이 바로 부산으로 치고 들어와서 충주성, 한성까지 갑니다. 서울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 임금 누구였을까? 자, 역사상 제일 싫어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3명, 제일 무능한 임금 3명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가 나옵니다. 이때 임금이 누구냐면 선조야, 선조. 선조가 원래 여기 서울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자, 저기 쳐들어오는데 우와 저 밑에 지금 치고 올라와서 충주가 넘어갔대. 그럼 너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겠노?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도망가는데 임금 체면에 무조건 도망갈 수는 없잖아. 그때 신하들이 몸을 피해야 됩니다. 도망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가. 여기가 의주야. 의주까지 가가지고 도망이 아니고 우리가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다는 명분하에 가. 근데 생각해봐봐. 임금이 직접 가버리면 자 자막 띄웁니다. 수민이 앞으로 지나가시고 빨리 들어가라. 너무 못생겼어요. 자막 띄워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저 들어가요, 수고해? 수빈이 등장하고 팝업 띄워줄게. 오케이. 안녕하세요. 지각생 수빈이 들어가라. 자, 그래서 의주로까지 앞에 임금이 여기 비난 갔어. 근데 왕이 조선시대는 군주야.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야. 근데 주인이 도망을 가면은 되겠나? 안 돼요. 그래서 왕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지가 정말 싫어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광해군이야. 왜 싫어하냐면 조선시대는 생각해봐라. 한 10대 때 다 결혼하잖아. 그러면 일찍 아들 나니까 지랑 아들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래서 광해군도 장성한 아들이 됐고 그럼 아들을 지는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아가 너무 잘하면 지가 왕에서 잘리잖아. 그래서 광해군이 싫어. 그런데 광해군의 엄마는 죽었어. 그리고 새엄마가 새로운 중전이 들어와가지고 이 인조가 어린 부인한 데서 애를 낳는데 갓난 아이가 하나 있어. 그래서 선조지. 선조는 그 아들한테 왕을 주고 싶은 거야. 지금 다 큰 광해군한테 주면 지는 왕에서 빨리 물러나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 주기 싫어해. 그런데 이번에 도망을 가면서 광해군한테 네가 세자해라. 내가 니를 세자로 책봉할게. 이라고 세자를 맡기고 자기는 명분은 뭐 내가 명나라에 군대를 요청하러 간다 이러면서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자 우리 임금은 도망가고 없는데 그때 임금이 도망갈 때 같이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번에 나왔던 서인들이 어떻게 도망갔을까? 체포다리 싸서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임금을 모시고 간다는 명분하에. 그럼 지금 뭐야? 지금 남아있는 거는 누구야?
광해군이잖아. 그럼 광해군은 어떻게 했을까? 그때 광해군과 함께 광해군이 직접 의병들과 함께 전투에 나왔습니다. 이 서인들은 도망갔고 북인들은 광해군과 같이 의병 활동을 해. 그 의병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의병 우리가 들어본 잘 싸운다. 박지우. 곽재우. 오케이. 오, 잘 싸운다. 곽재우, 조홍, 김시민 이 사람들이 임진왜란 인물이야. 그 곽재우 같은 경우는요. 의령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제인더. 의령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의령을 가면서 본 적이 있는 사람. 의령. 그 진주나 함안 합천 이렇게 가는 길 보면 의령 가는 길에 보면 이게 동상이 하나 있는데 빨간 옷 입은 동상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의병 곽재우가 있는데요. 이 곽재우 장군이 임진왜란 때 최초의 의병이야. 이 사람이 의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의령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의병 곽재우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조원 번째. 김지민. 강갑신. 오케이. 강갑신. 의령의 인물 강갑신입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 의령에 가면 곽재우 다음으로 내가 유명해. 자, 그래서 그 보면 의병 곽재우가 지금 이 사람 뭐냐 그냥 양반 출신이었어. 근데 집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야. 나라가 전쟁이 났어. 근데 이 아들 도망갔어. 저건 쳐들어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 농민들을 마을 주민들을 하고 농민들을 모아갖고 자기가 직접 전투에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야. 그럼 일본이 쳐들어오잖아. 근데 나는 여기 지리를 잘 알아서 저 바위 뒤에 숨으면 안 보이고 저 나무 뒤에서는 돌아서면 여기가 안 보이고 여기는 가다가 강물이 좁아지고 가다가 물살이 넓어지고 빨라지고 이런 거 잘 알고 있지. 그래서 향토 지리에 익숙한 점을 이용해갖고 일본한테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의병 곽재우 같은 경우는 그때 사람들이 군인이 아닌데 전쟁에 나서려니까 무섭잖아. 누구도 앞에 나서질 않는 거야. 앞에 나서면 제일 먼저 총 맞을 거 아이가. 그때 곽재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선두했을게. 그러면서 자기가 빨간색 옷을 입어. 그럼 자들이 내가 대장인 줄 알고 내를 제일 먼저 죽일 것이다. 내가 제일 앞에 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네가 지금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 이겼지. 전투에서 계속 이기지.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저 뭐야 저 빨간 옷 입은 저만 넣으면 우리가 지는데. 그래서 빨간 옷 넣으면 좀 일본이 긴장을 해. 근데 그 다음번에 가보니까 저쪽 산에도 빨간 옷, 저쪽 산에도 빨간 옷 입고 전부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홍길동 전 들어봤지? 그거의 버전이죠. 이렇게 홍의장군 곽재우 의병으로 활동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양반 출신이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전투에 나섰고요. 또 우리가 아는 임진왜란의 스타 누구? 임진왜란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양반 전. 임진왜란의 제일 대표적인 인물 여기는 중3교실입니다. 이순신을 떠올려야지. 너 뭐 하는데 지금? 이순신이요. 이순신의 3대첩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한산대첩. 한산대첩은 학이 날개를 펼친 것 같은 학익진 진법을 쓴 게 한산대첩. 그 다음에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명랑. 영화만 생각하지 말고 명랑해전. 그 다음에 마지막 전투에서 이순신이 죽으면서 자신이 죽음을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NO 알리지 말라고 노량해전. 노량해전. 자, 이순신의 3대첩이 있습니다. 한산대첩, 학익진, 그 다음에 12척의 배, 명랑해전. 어이야. 이순신이 첫 번째 한산대첩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이순신이 바다를 지켜내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겠노? 일본이 일단 우리나라로 오려면 바다를 건너서 올까 이거 그지?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오는데 일본이 이순신이 여기 바다를 지켜냈어. 그러니까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했고 우리나라 서해안 곡창지대를 지켜냈던 게 이순신 수군이었는 거라. 수군. 그런데 나중에 자 어떻게 됐노? 우리 정부는 올라가가지고 명나라한테 구원을 요청한다고 했잖아. 근데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줍니다. 정말 고맙죠. 근데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걸까? 아니요. 우리가 무너지면 저것도 무너지잖아, 그지? 그래서 명나라도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그때 또 나오는 사람이 행주치마 권율, 조헌, 김시민, 진주대첩 김시민 이런 거 다 임진왜란 인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일본군을 물리쳐. 그래서 일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화해하자 하고 화해를 하고 물러가. 갔다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뭐야? 다시 우리 TV에서 다시 하는 걸 뭐라지? 리플레이. 재방송. 그러니까 정유재란 다시 한 번 더. 그런데 그때 이순신이 이제 끝냅니다.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서 끝내죠. 됐나요? 그래서 전쟁에서 일단 끝났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긴 거야, 진 거야? 이겼어요. 이기긴 했지. 근데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도 득이 될 거는 없다. 전쟁 결과 봐봐라. 일단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람이 죽었겠지? 그리고 전쟁이 났으니까는 땅이 못 쓰게 됐겠지. 그럼 백성들 생활이 힘들어졌어. 그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때 노비 문서가 불탑니다. 그럼 노비 문서가 불타버리면 이제 하는 노비가 아닌 거지. 노비 신분에서 해방이 되는 거지. 쥐가 노비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노비들은 있잖아. 그때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싸워도 일본하고 안 되니까 자 지금부터 전쟁에 나가서 적의 중요한 인물을 빼거나 목을 자르거나 이런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사람은 니를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니 어떻게 할래? 괜히 전쟁에 나서서 네가 죽지 말고 그냥 평생을 노비로 살래? 이왕 사람 대접 못 받는 거 내가 전투에 나와서 공을 세우고 내 자식들이라도 노비에서 해방시킬래? 전투 나가야죠. 전투 나가야 되겠지. 그러면서 그때 노비들이라든지 신분 낮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많이 세웁니다. 그게 군공이야. 군대에서 공을 세워서 신분 해방이 되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신분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거지. 노비였던 사람도 상민이 되고 상민이 승진하고 이렇게 되면서 신분 질서가 동요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몽고 침입 때 불탔던 문화재 뭐가 있었노? 두 개가 있었는데 초조대장경 또 황룡사 부층탑 불탄다고 했지? 요 임진왜란 중에도 불탄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불국사 경복궁. 그러니까 저번에서 경복궁 지금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있지요. 나중에 다시 지었습니다. 경복궁하고 불국사 불탄 문화재 기억해야 된다. 임진왜란 때 불탄 문화재가 뭐라고요? 경복궁, 불국사 기억해야 된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야.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 일본 저가 우리한테 먼저 시비 걸었잖아. 선빵 날렸는데 어떻게 되노? 졌어. 토요토미 히데요시 죽었고 일본에서 또 토요토미 히데요시 물러나고 정권 바뀝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토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가 열린다. 일본에서. 그러면 일본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와보니까 우와 우리나라 문화재 너무 좋은 거야. 도자기 너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도자기공들을 일본이 많이 포로로 데리고 갔어. 가가지고 저 나라에서 도자기 만들게 해. 그러면서 일본이 그때 엄청나게 도자기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진왜란 중에 우리는 아까 뭐라 했노?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 군대에서 공을 세우면 해준다고 했잖아. 일본은 사무라이 무사 정권이란 말이야. 그때 가들은 전쟁에서 목을 따오는 수만큼 포상금을 줍니다. 포인트를 줘.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하냐 사람을 죽여나면 목을 베가지고 이제 전리품처럼 들고 가는 거라. 그럼 그거 갖고 뭐 코인으로 바꿔준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목을 들고 다니니까 무겁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목을 들고 오지 말고 귀를 잘라오라 해. 사람 죽고 나면 귀를 잘라오면 사람 하나로 치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귀는 두 개니까 또 그것도 귀찮잖아. 그러면 얼굴에서 귀 말고 좀 자르기 쉽고 하나만 코를 베갑니다. 그래서 코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자고 가서 내가 이만큼 죽였다. 그러면 일본에 가면 실제로 코 무덤, 귀 무덤이 있어. 그게 이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일본이 우리한테 덤벼가지고 일본이 졌잖아. 그런데 우리가 임진왜란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월등해서 일본한테 가르쳐줬었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에 주기적으로 뭘 배워주러 갔었거든요. 가르쳐주러. 근데 지금 일본 하는 거 마음에 드나? 그래서 이번에 일본하고 손절합니다. 손절하니까는 일본이 제발 좀 해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도와주세요. 사정 해가지고 다시 갔어. 그게 뭐냐면 통신사.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르쳐주러 간 게 통신사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큰 가마 같은데 조선 사람한테 이렇게 들러갖고 있고 밑에 일본 아들이 그 가마를 메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통신사 행렬이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이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일본보다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주러 간 거야 통신사가. 근데 다음 시간부터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고 그 전에 개회하러 가게 되면 우리가 일본에 배우러 갑니다. 그거는 뭐가 되냐면 수신사가 좀 이따가 나올 거다. 자, 우리나라 됐지? 일본 됐지? 그럼 이제 중국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주러 온다고 했잖아. 도와줬네. 그래서 명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거가 우리나라 도와주러 오는 바람에 저거 본토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중국 본토에는 옆에 있는 후금이 지금 그 만주족들이지 그 아들이 본토로 내려오고 있는 거라. 근데 명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바람에 본토를 지켜내지 못하고 중국 본토가 명이 뭘로 바뀌냐면 후금. 그 후금이 나중에 청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의 결과를 생각하면 나라 세 개 중심으로 조선, 일본, 중국 세 개를 각각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뭐야? 임진왜란이다. 임진왜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병자호란 갈 건데요. 임진왜란은 일본이 쳐들어온 거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호란이야. 호란의 호자는 오랑캐 호자입니다. 중국의 한족이 아닌 주변 국가들을 오랑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때 지금 임금 누구야? 지금 여기 피난 간 사람은 누구? 선조 피난 갔다 이가? 피난 갔고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광해군이 좀 잘했어. 아까 광해군은 어떻게 한댔노? 보통의 왕이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잖아. 광해군은 직접 전투에 나서갖고 의병들과 함께 왕이 직접 전투에 나서서 일본과 싸웁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나서 피폐화된 뭐 성곽도 수리하고 호적대장, 토지대장 이런 거 다 만들고 세금 정리하고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책 의학책 동의보감 들어봤나? 예, 허준의 동의보감이 이때 나옵니다. 자, 잘했네. 그제? 또 하나 이 광해군이 또 한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봐봐. 명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잖아. 근데 우리를 도와주느라고 저 나라를 지키려면 되지는 못했지. 그래서 명나라가 나중에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옛날에 너가 도와줬으니까 지금 후금이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군대를 좀 보내줘 해. 근데 광해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중국이 명에서 후금인데 그래서 자꾸 이제 도와주라고 군대를 보내라고 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도 전쟁한 지 얼마 안 돼서 군대도 별로 없고 맞지? 근데 지금 내가 가가지고 광해군이 판단하기에 지금 명은 치는 분위기야. 지금 줄을 서도 누구한테 사야 되냐면 후금에다 사야 되거든. 그런데 요 아까 서인들이 선조됐고 피난 갔잖아, 그지? 피난 갔는데 이 사람들은 자 피난 갔어. 야들은 광해군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지금 피난 갔다가 돌아오면 광해군이 야를 치주겠나? 아니요. 그렇죠. 서인들은 광해군 싫어해. 근데 광해군도 서인이 싫겠지. 누구 좋아하겠노? 옛날에 자기랑 같이 싸웠던 북인들 좋아하겠지. 그런 상태야 지금. 근데 이 광해군이 뭐랬냐면 명나라에서 자꾸 군대를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또 그때 명에 대한 4대 정책이기 때문에 명의 말을 안 들을 순 없지. 그래서 그때 우리 집안의 자랑 강홍립을 출동시킵니다. 우리 책의 역사에 나오는 강홍립 유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왕이 비밀 친서를 하나 줘. 비밀 문서를 하나 주면서 야 하나 쪽지를 하나 적어주면서 야 네가 가갖고 보다가 위에 봐봐라. 위에 가서 상황 보고 있다가 명이 이길 것 같으면 명예 붙고 처음부터 가서 막 덤비지 말고 상황 봐가면서 적절하게 판단해라. 이런 내용을 적어서 강홍립한테 줍니다. 가서 싸우라가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강홍립이 야 명이 지고 후금이 이기는 분위기야. 그래서 강홍립이 군대를 데리고 후금으로 넘어갑니다. 그 줄을 후금에다 쓴 거지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광해군이 싫은데 이 서인들이 광해군을 놔두겠냐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오랑캐 나라에 꼬봉을 했냐고요. 우리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지.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명나라인데 어떻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겠느냐 막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강해군을 자를 수 없어. 근데 지난 생각해보면 강해군은 무슨 생각이었던 거고 명과 후금 사이에 딱 가운데를 지키고 있었네. 가운데를 뭐라고 하지? 중립.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의리를 중시한 거가? 실리를 중시한 거가? 실리를 중시한 거지. 실제 이익. 실리 외교라고 합니다. 실리. 중립을 지켜서 실제 이익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적으로 의리고 배신감이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 뭐가 이익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중립을 지키라고 했는데 서인들은 그거를 불만인 거라. 강해군 정책이 오랑캐한테 줄 섰다고. 명예를 안 했다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자를 수 없는데 조선의 기본이 뭐라고 했노? 유교라고 했잖아. 성리학. 근데 그때 광해군을 생각해봐봐. 이 서인들이 사나간 건지를 싫어하고 정부에서 지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야? 아버지가 지금 저 밑에 어린애 저한테 왕을 주려는 거였잖아. 그럼 광해군 입장에서는 저 어린 동생이 좋나 안 좋나? 죽여버립니다. 동생을 죽입니다. 어린 동생을 죽이고 또 그 동생의 엄마지, 지한테는 새엄마지, 그 엄마를 가둡니다. 유폐를 시켜. 그러니까는 서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예의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동생을 혈육을 죽이고 또 부모한테 그럴 수 있느냐. 더군다나 중립에도 오랑캐한테 줄 서고 임금의 자질이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임금을 세워. 그 임금이 누구냐면 인조.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인조 반정인 거죠. 자, 앞에 반정이 한번 나왔었다. 언제? 조광조. 중종 반정 나왔었다 얘가. 그래서 중종이 왕이 되는데 앞장선 사람들한테 훈장을 줬는데 그거 아닌 사람 삭제해야 된다. 위훈 삭제. 조광조가 한 이야기였지. 나는 했는데 너는 안 들어봤구나. 들어봤지? 제발 들어봤다고 한번 이야기해줘. 들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앉혔어. 그러면 이제 북인은 끝났네. 누가 살아남았노? 서인이 살아남은 거지. 좋네. 그런데 이때 생각해봐라. 중국에서 이때 이제 이 서인이랑 같이 반정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지가 앞장서갖고 이걸 했는데 나중에 지를 1등이 아니고 2등이래. 2등 공신이래. 그럼 야가 빡쳐가지고 이거 후금에 가서 일러줍니다.
너그 나라한테 줄 섰던 광해군이 우리나라에서 잘렸다. 그러니까 후금이 뭐? 이 내 편이었던 광해군을 몰아댔다는 건 내한테 덤비는 거다. 이래서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명군은 광해군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면서 후금이 쳐들어와. 근데 후금이 쳐들어올 때 앞에 선조 임금은 의주로 피난 갔다 이가. 근데 후금이 쳐들어오니까 인조는 갑자기 피난 갈 준비도 못했어. 처음으로 쳐들어온 게 뭐냐면 정묘호란이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멀리 도망도 못 가고 어디로 가냐면 일단 강화도로 갑니다. 강화도. 강화도는 서울 옆에 바로 붙어 있잖아. 강화도로 가가지고 그때 후금이 뭐를 요구했냐면 니는 동생, 나는 형, 형제 예를 갖추라 해. 그러면 형제는 그래도 동급이다 이가. 그래서 이제 수긍하고 후금이 물러갔어. 근데 후금이 다음에는 중국 본토 전체를 차지하고 이제 뭐가 되냐면 청나라가 됩니다. 청이 됩니다. 자막 띄운다. 누구누구 존다 띄운다. 그럼 너 자막 그거 전부 다 적어야 된다. 뜯은 사람 말고 조는 사람하고 자막 띄울까? 좋아요.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싫어요. 나도 이거 싫어. 전 좋아요. 자, 그래서 봐봐. 후금이 이제 아예 커져서 청이 된 거야. 그 청이 쳐들어올 때 그때는 뭐를 요구하냐면 앞에는 형제 관계를 요구했지. 이번에 청은 뭐를 요구하냐면 부모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내가 임금과 신하, 내가 임금, 니는 신하. 그럼 이제 동급이 아니잖아. 맞지? 내 말을 듣고 내한테 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임금이잖아. 근데 청이 쥐가 임금이니까 니 내 밑에 들어오라고 해. 어떻게 할래? 안 갈래. 안 갈래?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후금이 끝나고 청이 돼서 쳐들어온 게 뭐냐면 병자호란이야. 근데 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또 인조 임금이 도망을 갑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남한산성 영화 본 사람 있나? 남한산성에 가갖고 문 딱 닫아놓고 안 나와. 청은 쳐들어왔는데 와 잘했네. 그렇지만 백성들은 집 밖에 다 있잖아. 그제? 그랬는데 그때 두 가지로 팽팽하게 싸웁니다. 자, 지금 청에서 요구하는 게 뭐를 요구했노? 저거는 임금, 우리는 신하의 관계. 근데 그걸 수긍하면 돼. 그걸 수긍한다는 이야기는 뭐고? 두 가지다. 자, 첫 번째, 그래 수긍하고 지금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했고 정묘호란하고 이러면서 백성들도 삶이 힘들고 지금 돈도 없고 싸워봤자 이길 게 없으니까 그냥 요구를 들어주고 다음 기회를 보자. 그냥 저 나라와 화해를 하자.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주화론, 화해하자. 주화론, 눈을 뜨라. 주화론, 화해를 하자. 누가 얘기했냐면 최명길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청에다가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도 임금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오랑캐 신하가 될 수 있으며 그 청은 우리가 부모로 섬기는 명을 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도 지켜야 되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너 밑에 숙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린 사람이 있어. 싸우자고. 주전론. 안 그러면 화해를 하지 말고 배척하자. 척화론. 이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싸우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고집을 부린 사람 윤집이다. 윤집 끝까지 싸우자. 최명길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한 번 물러나서 기회를 보자. 최명길이야. 자, 어떻게 됐을까? 이때 내가 싫어하는 두 번째 임금이 나옵니다. 아까 선조는 어떻게 한다고 했노? 놔두고 아들한테 맡기고 도망갔지? 두 번째 이번에 인조는 남한산성에 들어앉아가지고 지금 봐봐. 이쪽 신하들은 지금은 싸워야 됩니다 하고 이쪽에서는 아니요 그냥 무슨에는 화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하들이 매일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그럼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돼? 왕이 해야 되는데 결정을 미적거리면서 겨우 한 달을 버티는 동안에 밖에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 결국 마지막에는 항복을 하고 나옵니다. 항복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들 보면 왕이 이렇게 빨간 옷에 용그려진 옷을 입고 있더라 이가. 그런데 하얀 그냥 소복을 입고 맨 땅에 청나라 황제가 있는데 맨 땅에 머리를 땅에다가 3번을 찧으면서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땅에다가 머리를 찧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빌어.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야 덤비지 마라 아니 앞으로 잘해라. 어때? 지금 기분이? 굴욕적이죠.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야. 삼전도의 굴욕. 그 미석이 지금 남한산성에 가면 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인데 자 청나라 황제가 뭐라고 했노? 니 덤비지 마라 했지. 근데 생각해봐봐. 니 그래놓고 다음에 또 덤빌까 아이가? 니 배신할까 아이가? 말 안 들을 수 있겠. 니 알았다. 그러면 니가 내한테 충성하겠다는 뜻으로 너 그 아들 내가 데리고 갈게. 다음번 왕이 될 세자를 청나라의 인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어린 시절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지.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세자는 우리나라에서 왕자잖아.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노? 엄청 대접받고 이렇게 살았겠지? 근데 청에 인질로 끌려갔어. 청나라에서 그 왕자를 대접해줬겠나? 아니요.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하고 청에 대해서 교육만 받고 그래갖고 아빠도 치료도 못 받고 좀 못 먹고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컸다니 이러면서 야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돌려보내는데 첫 번째 세자 소현세자는 죽어버리고요. 그 동생이 왕을 물려받아. 그 왕이 누구냐면 이제는 효종이 나옵니다. 효종이다. 효종이 왕이 됐어. 근데 야는 어린 시절을 청에서 보내고 왔는데 청에 대한 기분이 좋겠나 안 좋겠나?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이라고 돌아왔어. 그때 신하들 중에 송시엘 같은 경우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발 숙였다가 다음에 기회를 봐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 그래서 효종이 왕이 되자 그 나라들을 한판 뜨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금이 우리나라보다 위치상 어디에 있어? 위에 있지. 우리보다 북쪽이지. 그래서 북쪽을 벌주자. 북벌운동을 추진합니다. 북쪽을 벌주자. 그래서 청이랑 싸우려고 준비를 다 했어. 그랬는데 효종이 갑자기 죽어버려. 네. 왜냐면 생각해봐봐. 뭐 어릴 때부터 병이 있어도 치료도 못 받고 그러고 왔겠지. 그래서 갑자기 돌연사에서 죽어버려. 그러면 이거를 추진할 세력이 없잖아. 그래서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북벌을 하지를 못하고. 그런데 생각해봐봐. 이미 우리가 군대는 이제 준비가 됐을까 아이가. 그 군대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를 정벌하러 가는 나선정벌 군대로 가게 됩니다. 러시아의 아자가 앞에 와서 나선정벌이 된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쪽을 벌주자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역사상 생각해보면 중국이 청 다음에 이제 중국이 된다 얘가. 그러면 청은 우리가 이제 한판 뜰 수 있는 정도가 안 돼. 우리보다 더 대단한 나라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북벌이 뭘로 바뀌냐면 북쪽을 벌 주는 게 아니고 북쪽의 항문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북하고가 바뀌게 돼. 북하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게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건데요. 요 파트는 이야기는 재밌다 이가. 자다 들은 사람은 재미가 없을 것이고 있어요. 이야기는 재미가 있는데 여기는 외우지 않아도 돼. 쭉 스토리를 기억하고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뒤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렇지만 요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했다. 서인들은 누구를 좋아한다고 했노? 명과 후금 중에서. 명. 그러니까 뭐라고? 명이랑 친하게 지내고 금을 배척하자. 친명배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가 일어나게 된 거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광해군과 같이 했던 사람은 누구였노? 북이는 끝났지? 그럼 나중에 이제 서인하고 남이 남아있는 상태야. 됐나요? 그럼 이렇게 파가 나눠지게 된 거는 뭐 때문이라고 했지? 저번 시간에 했던 이조전랑 때문에 파가 나눠진다고 했지? 지금은 이제 뒤로 계속 이렇게 당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만 넘겨봐봐. 126페이지 잠깐만. 그림으로 몇 가지 보면요. 아까 조선 수군이라면 이순신이 제일 유명하다 했지. 바다에 사는 사람. 그래서 이순신 옆에 하객진 진법 나오고요. 판옥선, 거북선도 나오지. 그리고 밑에 내려가 봐봐. 이삼평비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도자기공인데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도자기가 뭐야? 고려는 청자면 조선은 백자라고 했지. 그 백자를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제작했던 사람이 이삼평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비석별본에 세워줬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백김치 먹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김치 무슨 색이야? 빨간색. 그렇죠. 고추가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 빨간 김치를 먹게 된 거죠. 조선 후기 때 가야지 고추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 새롭지 않나? 됐나요? 네. 자, 요까지 일단 임진왜란이고 이게 끝나면 다음부터는 이제 조선 후기로 가는 거야.